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처음으로 보합 상태이고 KB 등 지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거래 없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냉정하게 지금은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투자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열매 다 따고 간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썩은 열매 찾으려고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남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협정으로 당분간 경제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환율과 금 투자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조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매수해도 지금 좋습니다. 근데 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진단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였고 환율은 올랐지만 금값은 떨어졌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시점에서 꼭 잡는다면 어떤 아파트를 잡아야 할 것인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이 시점에서 추천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을 잡는 것보다 제가 추천하는 아파트는 저평가 고효율적인 아파트 중심이니까 그 선별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품 위로 아파트가 두리둥실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에서 잡지 말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떨어지면 폭락이에요. 물론 1년 만에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3, 4년 혹시라도 하락장이 이어지면 폭락이 될 가능성이 커요. 과거 사이클이 워낙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 뭐 1년 이내에 뭐 올라가봤자 보합이나 소폭 상승입니다. 이런 장에서 만약 5대5로 뭐 50% 올라가고 50% 떨어져도 투자해서는 안 돼요. 원래 투자는. 근데 떨어지면 폭락이고 올라가면 소폭 상승하는 이런 장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신중해야 돼요. 거품 부동산은 잡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아파트 현재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 아파트 매수 시점에서 지금은 원래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래도 꼭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거 잘 보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지금은 철저하게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본금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래야지 조금 돈 빠지면 막 벌벌벌 하는 사람들은 집을 잡으면 안 돼요. 투자자는 기다리세요.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10년 장기 보유. 결국 1에서 뭐 3, 4년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서울은 신고가 찍고 또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두고 매수해라. 단타 칠 생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 상투장 갭투자 신중. 지금 갭투자를 한다 서울? 말이 안 돼요. 미리 잡아놓고 아들이 뭐 2년 있다가 들어가게 살게 한다? 아 지금 뭐 다 올랐는데 무슨 뭐 미리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면 소폭 떨어지면 폭락인데.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원칙. 서울 저가 아파트 세대수 500세대 이상 이 세 가지 조건만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그나마 설령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데미지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집값 흐름이 예상 시세.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자꾸 경기도 이렇게 잡지 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 뭐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잡아라 잡지 말라고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상식선이잖아요. 경기도하고 서울 인구는 경기가 조금 많은데 집은 계속 짓고 있잖아요. 집이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아요. 또 해외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하고 흐름이 유사한 곳들을 봐도 경기도는 상당히 끔찍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봉구 창도 상계중 2단지 2018년 10월에 매매 5.5억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이번에 찍은 거예요. 현재 시세 6월 달에 조금 빠졌죠. 5.1억. 그러다가 지금 다시 보합에서 상승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신고가는 찍지 못했고 어찌됐거나 자 이제 만약에 1에서 4년 동안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4억 언저리로 빠질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5에서 10년은 보유하라고 한 이유가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다음 상승장의 최고가에 7억 벌써 지금 시세보다 1.5억은 너끈히 봐놓고 있잖아요. 5, 8년 지나면. 그러니까 1, 4년 후에 설령 1억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1억 5천 이상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은 전반적으로 잡아도 된다. 굳이 꼭 지금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락장에 잡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지금 잡아도 10년 보유하면 남는다. 자, 근데 용인이나 뭐 남양주, 수원처럼
지방, 경기도는 달라요. 여기 보시면 뭐 죽전도 건영 캐스빌 34평 2007년에 1월달에 5.8억을 찍었고요. 지금 바닥 찍고 2019년 6월달에 그나마 소폭 상승한 건데 자 이것도 4.5억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1에서 4년 떨어진다면 얘는 서울하고 달리 3.5억까지 추락하고요. 잘해야 현재 시세 갈 것 같아요. 잘해야. 잘못하면 현재 시세도 회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경기도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을 웬만하면 서울 위주로 합니다. 자, 1년간 서울과 경기도 시세 및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우선 왼쪽이 서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에요. 2018년 6월, 2019년 5월 딱 1년이죠. 어떻습니까? 정말로 지금 3,000건이 안 돼요. 지금 거래되는 게 서울 그 넓은 땅에서요. 1,500건. 5월 달에는 거의 막 전멸했습니다. 거래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5,000건 이랬잖아요. 여기 이때 15,000건.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00건은 넘었어요. 이 앞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 3,000건이 이게 3,000건 선이거든요. 그 이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 추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 서울 아파트가 정부는 많이 폭락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평선을 그리고 하락하다가 결국은 신고가를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특히 강남 위주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뭐 신고가 찍어도 많이 뛴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이 지금 보합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정책이 먹힌 게 아니에요. 실패한 거지. 정말 김현미 장관 바짝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는 그나마 집값 안정이 좀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거래량 보세요. 이게 10,000건인데 20,000건. 그리고 점점 내려가가지고 그나마 서울보다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략 이게 8,000선이거든요. 8,000선. 한 6,000, 7,000선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1,500건 한 달에, 경기도는 한 6,000건. 5월 달에 들어와서 5월, 6월은 정말 거래도 없네요. 그 다음 시세 보세요. 작년에 꼭지를 찍고 지금 계속 자,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 강동구, 강일동, 강일 리버파크 4단지. 꼭 4단지만 문제가 아니라 시리즈 전체적으로 그나마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지금 아주 폭등할 것처럼 좋아서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점에서는 엄밀하게 추천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드리는 까닭은 이런 아파트들은 그나마 뭐 10년 지나고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안 내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데미지를 적게 입을 아파트들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빅데이터를 두들겨 보면 괜찮습니다. 시세 흐름 보니까 여기 5억대 중반에서 2017년 10월 달에 계속 올라오더니 7억 초반까지 찍고 지금 6억대로 다시 떨어진 상황이에요. 2009년 입주했고 748세대, 연구임대가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요. 현재 시세 매매가 6.0에서 6.6억. 여러분들 서울에 새 아파트가 6억대가 없어요 지금. 얘는 임대가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싼데, 자 전세 3.2에서 3.7억이고요. 실거래가 5.99억, 15층짜리가 5.99억. 6억 밑으로 거래됐다. 여러분들 받쳐놓고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자, 여기 강일 리버파크 4단지 정문입니다. 강동구 길동 구성 32평 한번 볼까요? 단지정보 1994년 입주 811세대 10에서 18층이고 용적률은 408%. 자,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은 것도 있어요. 자, 5선 길동역이 5분 거리입니다. 역세권이죠. 매매가 5.8에서 6.3억. 여러분들 32평짜리가 어찌됐거나 지금 재건축 기대주인데 5.8에서 6.3억 싸잖아요. 전세가는 3.5에서 4.0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5.7억, 7층이 5.7억에 찍었다. 싸죠? 자,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자면 여기 4억대에서 쭉 2015년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뛰었다고 했잖아요. 2018년 초에 엄청나게 폭등하고 지금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횡보장세를 긋는, 아마 강동구가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 9단지, 이제 고덕 시리즈에서 얘 남았잖아요. 32평입니다. 1985년 입주했고요. 무려 1320세대 대단지예요. 15층이고 용적률 181%로 괜찮습니다. 구분다리역과 고덕역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매매가가 7.6, 8.4억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 대단지의 재건축 기대주가 이 정도면 비싼 건 아닙니다. 전세가
낮죠? 실거래가는 7.6억, 8층. 제가 왜 실거래가를 이렇게 제시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잡으려고 할 때 그냥 돌면서 바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즉흥구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집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1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받쳐놓으세요. 싸게. 안 잡히면 말고 이렇게 가야 돼요. 배짱 튕겨야 돼요. 뭐 여름에 조금 올라갈지 몰라도 또 내가 생각에는 가을, 겨울에 또 빠질 것 같은데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 불안한 마음,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이 불안하게 막 지금 더 뛴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받쳐놓고 싸게 잡으세요. 벌써 실거래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잖아요. 여기는 지금 고덕 주공 9단지 모습이고요. 송파구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1단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거여마천이라든가 수색 증산이라든가 어떤 뉴타운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요, 간접 후광을 다음에 볼 거예요. 입주하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송파파크데일 1단지 33평 2011년에 입주했고요. 812세대 새 아파트잖아요. 마천역 도보 12분입니다. 역세권이고, 자 6.9에서 7.4억. 지금 송파에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가 30평대가 6.9에 7.4다. 싸죠, 상대적으로. 싼 이유는 있습니다. 임대가 조금 많은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무난해요. 전세가 4.5억, 대략 뭐 3억 정도 차이 나고요. 실거래가 7.1억 9층. 그러니까 비교적 하한가에 가깝게 거래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대략 한 4억 중반 5억에서 출발해서 쭉 계속 올라가다가 2017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서 7.5억 찍고 지금 소폭 내려간 상태에서 보합권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한신 잠실구와 28평. 신천동에 뭐 장미라든가 여러분들 재건축 기대주들 많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살고 싶은 분들 송파구 신천동 잠실구와 28평 1988년에 입주했죠. 재건축 기대주 493세대고 용적률 15층인데 101% 뭐 무난하고요. 현재 시세는 7.4에서 8.2억입니다. 사실상 신천은 잠실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전세가 약 4억 차이 나고요. 자, 실거래가 최근에 거래된 곳은 없습니다. 흐름을 보니까 5억부터 여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신고가 찍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신과 아파트 전문. 송파구 오금동 상하 2차 25평 볼까요? 1988년 입주했고 750세대 용적률 14층 231% 괴력역과 오금역의 더블 역세권 6.2억에서 6.9억. 자, 여러분들 재건축 기대주 송파에 25평짜리 6.2에서 6.9억. 그 다음에 전세는 2.9에서 3.3억. 갭 투자를 한다면 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죠. 실거래가 6.75억 2층. 다른 것들 다 지금 7억 8억 웬만하면 8억 9억 넘었어요. 가락등도 그렇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지금도 싼 겁니다. 자, 흐름은요 역시 아까 계속 좀 같은 패턴이에요. 7억 찍고 조금 내려가면서 횡보. 강남구 세곡동 세곡 푸르지오 34평.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제 강남의 변방. 세곡, 내곡, 자곡, 신원동 뭐 이런 데입니다. 우면동 이런 데. 왜냐면 여기가 냉정하게 말하면 강남구 서초구 이 일대잖아요. 그런데 판교보다 시세가 낮아요. 판교 다 웬만하면 뭐 13억, 14억 하잖아요. 솔직히 강남이 판교보다 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전철이 없고 인프라가 없었던 문제지 나중에는 다 그런 것들이 더 갖춰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강남 잡는다면 10억짜리 잡는다면 이런 새 거 잡아도 돼요. 2012년 입주했고요. 912세대 용적률 15층 174. 뭐 새 아파트는 용적률이 큰 의미가 없어요. 대략 2000년 이하 2000년 이상 된 것들이 용적률을 보는 거예요. 현재 시세 매매가 9.7억에서 11.5억, 전세가 4.9에서 5.4억. 야, 거의 더블 스코어죠. 실거래가는 10억. 그러니까 하한가 근처에서 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4층. 푸르지오 전경. 서초구 우면동 서초 힐스. 얘도 아까처럼 쌍둥이로 이어가고 있는 아파트인데 31평짜리 볼까요? 2012년 입주했고요. 1082세대고 용적률 25층 208세대. 자, 매매가 9.0 10억. 전세가 5.5에서 5.8억. 약 4억 정도 필요하고요. 실거래가는 하한가에 가까운 9.25 9층. 전경 아름답죠? 서초 힐스입니다. 이 지금 그래프 모형은 쭉 보시면 돼요. 떨어지진 않고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본동 신동아 33평 1993년 입주 765세대 용적률 12층 237% 노들역과 상도역 더블 역세권.
세대수도 괜찮고 연차 이제 서서히 재건축 기대 중인데 약간 용적률이 높다는 게 흠이지만 뭐 용적률 이 정도는 무난해요. 어차피 재건축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많이 뜹니다. 분당 보면 아시잖아요. 대략 한 5.5억에서 시작을 해서 7억 돌파하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좀 내려가는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6.2에서 6.7억, 전세가는 3.5에서 3.9억, 대략 3억 차이 나고요. 실거래가는 6.5억입니다. 중간층 기준. 여기 보시는 게 신동아 33평 정문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극동 30평. 자, 여러분들 사당동에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사당동이 앞으로 입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대단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서 안 올라간 곳도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고요. 1993년 입주했고 1550세대입니다. 무려. 세대수 많으면 무조건 짱인 거예요. 용적률 20층이고요. 248%, 좀 높죠? 하지만 총신대 남성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현재 30평짜리가 매매가 6.8에서 7.7억, 좀 싸 보이잖아요. 전세가는 3.5에서 4.3억, 실거래가 7억, 7층, 역시 하한가 인근에서 거래됐습니다. 자, 4.5억, 5억 선에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8억 넘게 찍고 소폭 하락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이터 모습이죠? 극동 아파트. 동작구 상도동 상도 3호 31평 볼까요? 단지 정보 1994년 입주고요. 682세대. 용적률 17층 295%. 용적률이 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숭실대 초역세권이죠. 4분. 현재 시세는 매매가 5.3에서 6.5억. 여러분들 상도동에 600세대 넘는 31평짜리가 그것도 리모델링 기대주가 5.3에서 6.5.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봐도 저평가 맞습니다. 솔직히 다른 것들이 워낙 많이 뛰어서 저평가라고 하는 거죠. 전세는 3.3에서 3.9억, 대략 한 2.5억 차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억 조금 안 된 시점에서 2012년에 어떤 바닥을 찍고 그런 다음에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거의 6.5억 찍고 난 다음에 소폭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 모습 나와 있고요. 양천구 목동 금호 베스트빌 33평 2002년 입주 495세대 용적률 12층 236%. 거의 다 200에서 250% 이짝저짝이 많아요.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거 보면. 등촌역, 염창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현재 6억에서 6억 3천. 여러분들 목동에 있는 495세대 약 500세대 재건축 기대주가 33평이 6억이다. 가격 낮은 거예요. 전세 3.7억, 3.9억. 그리고 얘는 보면 5.5억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17년부터 2년 동안 대략 뭐 7억 초반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6억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단지 전경이고요. 강서구 방화동 방화 5단지 20평. 이번엔 20평짜리도 한번 볼까요? 1994년 입주 1372세대 대단지고 용적률 13층 175%로 양호합니다. 자, 방화역 1분이고요. 아주 초역세권이죠. 자, 매매 4억에 4억 5천. 여러분들 아무리 20평이라고 하지만 4억에 4억 5천은 상당히 쌉니다. 같은 건데도 가양동 이런 쪽은요 거의 6억 7억 가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전세 2억 정도 차이 나고요. 실거래가 4.27억 9층. 딱 중간선에서 실거래가 진행됐고요. 자,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네요. 서대문 남가자동 남가자 삼성 1차 33평 2000년 입주했고 1114세대 메모드 단지죠. 용적률 20층에 289% 약간 높고 정산역은 12분 거리입니다. 현재 5.9에서 6.4억 33평이 5.9에서 6.4억이다. 2000년짜리가 요즘 서울 평균 집값이 지금 8.4억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 비한다면 얘는 싼 거예요. 전세 3.6에서 4억으로 대략 한 2.4억, 실거래가도 6.15억으로 대략 중간가나 하한가 근처 19층 거래됐습니다. 보시면 2.5억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4.5억까지 뚫고 최근 소폭 하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정보고요. 이제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벽산 31평 볼까요? 여기 보시면 1997년 입주했네요. 1329세대 대단지죠. 15층 253% 용적률 약간 높고 홍제역이 14분입니다. 현재 4.7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1평짜리가 이 대단지 메모드 단지고 역세권인 아파트가 용적률이 좀 높다지만 4.7에서 5.5억이다. 이건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갭투자를 하더라도 2억밖에 차이가 안 나고 실거래가는 3층 5억. 자, 이렇게 오히려 하한가에 거래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4억대 초반에서 2017년 10월 달에 대략 5억대 후반까지 갔다가 소폭 하락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개 모습. 은평구 수색동 대림 한숲타운 32평 2003년 입주했습니다. 준세 아파트고 976세대고요. 용적률은 15층 252%, 수색역 13분거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2에서 5.8억. 자, 32평이 5.2에서 5.8억이다. 나중에 수색 증산뉴타운 걔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싸죠. 갭 투자했을 경우 대략 2.2억. 실거래가는요 5.67억 한 중간선에서 거래됐습니다. 5층짜리. 자, 여기 지금 단지 모양이 나오고요. 대략 3억 중반대부터 출발을 시작을 해서 4억대 돌파, 5억대 돌파, 5억 후반대까지 갔다가 최근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 여러분들 투자 가치가 좋은 서울 아파트를 지금 추천해 드렸는데 소액 투자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내심을 기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강아지가 있는데 대단한 인내심 아닙니까? 코에다가 올려놓고. 자, 정말 한낱 이렇게 애완견들도 인내심을 갖고 있는데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댓글 보면요 너무나도 성격이 급해요. 뭐 달러를 뭐 얼마에 배수했는데 지금 떨어졌네 어쩌네. 그런 마음 가지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떻게 1개월 보고 3개월 보고. 그리고 저는 고점에 그렇게 잡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잡아놓고 여기에서 하수 안 하면 되나요? 자, 그리고 어차피 장기적 싸움인 거예요. 부동산이 됐던 경제 뭐 달러 또는 펀드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성격 급하면요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남탓하는 사람들 보면요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이 시점에 꼭 잡는다면 어떤 것을 잡아야 할 것인지 추천하였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거품이 워낙 심해가지고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서 사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꼭 나는 실거주로 잡아야 한다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정도 목표로 실거주 겸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요. 서울, 대단지 이런 것들을 충족한 아파트들 이런 것들 제가 방금 추천해줬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니까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자마자 사면 안 돼요. 꼭 한 달에서 3달 받쳐놓으세요. 받쳐놓고 싸게 잡을 생각을 하세요. 1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갑이었습니다.